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버스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다 세계 정복하는 거 아닐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베어 세력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사이버 트럭의 후폭풍을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글 주가 상승에 힘입어 알파벳 상승에 힘입어 나스닥이 0.76% 올랐어요. 그래서 12,000선을 다시 회복했고 S&P 500 역시 0.36% 상승하는 강보합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개장 전에 발표되었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고용 상태가 악화되었다, 실업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되었던 ADP 고용 지표와 함께 노동시장이 점점 식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금요일 우리 시간 저녁에 발표될 미국 노동부 고용보고서에 대한 주목도는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오늘 금요일장은 휴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노동부 고용보고서는요, 고용 전망치가 23만 5천 명으로서 전월 대비로는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고용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반등을 이끈 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 차세대 AI 관련된 주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챗 GPT를 채용을 해서 자사의 검색 엔진인 빙에 지금 채용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도 AI 기능을 지금 탑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구글 주가가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구글의 CEO가 인공지능 챗봇 바로 챗GPT가 되겠죠. 챗GPT가 구글의 검색 사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AI 능력이 구글의 검색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은 오늘 3.78% 상승을 했고요. 유가가 80불대에 머물면서 에너지 주식은 다소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5개월 동안요, 유가가 한 80불 정도를 찍으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하락을 했었어요. 다만 이번 달부터 대규모 감산에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앞으로의 유가 추이를 어느 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역시 다음 주 반등 여부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은 휴장인데요. 아무래도 5월 3일 FOMC까지는 횡보 장세가 전망이 됩니다. 이날 금리가 동결될지, 금리가 인상될지 아직도 5대5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선뜻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 장세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스닥의 생명선은 11,000선 정도를 볼 수 있겠고, 일단은 1차 지지 라인으로 11,700, 2차는 11,400, 그리고 11,000선은 생명선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음 FOMC 5월 3일에 금리 동결 확률은 한 50%로 보고 있어요. 금리 인상 확률도 5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대5의 확률을 넣었어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횡보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장이 시작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나스닥 위주의 반등세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녁 한 10시경에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가 일단은 중요한 매크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미국의 실업률은 한 3.6%로서 전월과 동일한 수치고요. 비농업 고용지수는 23만 5천 명이 예상이 되고 있고 전월 대비는 낮아지는 수치예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오히려 낮게 나오면 주가에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곳곳에서 이제 고용이 감소하는 곳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민간 리서치 업체인 ADP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남부 지역부터 올해 1월 대비 고용자 수가 3월 달에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증가하는 모양이에요. 자, 이를 이렇게 지도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하단부가 미국의 남부 지역이 고용 상태가 좀 악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반적으로 고용은 증가 추세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IT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신규 사업들이 활발한 곳이 아직도 고용 상황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지금 이렇게 지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제 악재 호재화는 끝난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는 고용 상태가 악화되었다, 경기 상태가 좋지 못하다 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긴축이 좀 완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경제가 잘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증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역시 이제 4월 19일에 있을 1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암울한 경제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발표해낼 수 있다면 주가에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겠죠. 오늘 테슬라는 0.25% 하락한 185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작은 박스권을 제시를 해드렸죠. 185불에서 205불 정도의 박스권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자, 오늘도 한 185불로 당연히 좀 지지를 보여준 테슬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한 4월 20일, 4월 19일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이런 박스권의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5월 3일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4월 달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목요일이었죠. 마스터 플랜 파트 3와 관련돼서 총 41페이지 분량의 레포트를 공시를 했어요. 이미 지난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 때 마스터 플랜 파트 3를 일론 머스크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죠. 이와 관련돼서 더 세부 사항을 이렇게 레포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마스터 플랜 3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점은 역시 세 종의 신차 공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인베스터 데이 때는 발표하지 않은 신규 차종이 이날 레포트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바로 이 도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TBD라고 적혀 있는데요. TBD는 To Be Update의 약자로서 차후 공개하겠다, 지금 개발 중이다 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컴팩트라는 게 있죠. 자, 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이 모델, 모델 2, 모델 Q가 되겠죠. 자, 25,000불짜리 저가형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LFP 배터리를 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차량을 싸게 만들려면 싼 배터리를 쓸 필요가 있겠고, 역시 배터리 용량 역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53kWh를 쓰고요. 하지만 이렇게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가장 커요. 연간 예상되는 차량 판매 대수가 4,200만 대나 됩니다. 거의 50%에 해당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전 세계에는 6억 8,600만 대에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컴팩트 SUV까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새로 두 가지가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커머셜 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바로 이런 모델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봉고차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사이버 트럭도 나와 있는데요. 자, 음극재는 하이니켈을 쓰고 팩 사이즈가 100kWh나 됩니다. 자, 이렇게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 보면 이 커머셜 밴 차량은요, 사이버 트럭과 그 플랫폼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모델도 이렇게 사이버 트럭의 모양이 기대되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 커머셜 밴 역시 연간 한 1000만 대까지도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캐파시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바야흐로 이제 마지막은 버스입니다. 버스가 새로 테슬라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양이 될 수 있겠는데요. 시장은 한 100만 대 규모이긴 합니다만, 자, 이러한 테슬라의 계획을 보면요, 모든 세그먼트에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를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밝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스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버스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그런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의 발전은 정말 끝이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버스라든지 세미트럭이라든지 이런 상용차에는 LFP 배터리를 또 채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팩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300kg, 500kg, 800kWh까지 올라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 이제 토탈 수량이 나오는데요. 테슬라는 연간 판매량을 한 8,900만 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는 테슬라가 8,900만 대를 연간 다 판매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시장 사이즈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다른 시장 참가장들이 이런 해당 세그먼트에 테슬라만큼의 경쟁력을 보유한 전기차를 발표할 수 없다면, 만들어낼 수 없다면 테슬라가 정말 이 시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미 모델 Y 이 미드 사이즈드 세그먼트에서 지금 그러한 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델 Y는 올해 세계 베스트셀러에 오를 수도 있어요. 연간 한 110만 대 이상 정도만 판매를 하면 세계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합니다. 모든 차종, 모든 세그먼트에 1위에 등극할 수 있는데 모델 Y가 올해 100만 대 이상 판매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델 Y부터 시작한 세계 시장의 1위 등극이 다른 데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원대한 포부를 다시 한번 밝힌 테슬라고요. 전 세계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마 112TWh의 배터리 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테슬라는 계산을 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런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역시 배터리 생산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스탠다드 레인지 비어클에는 에너지 덴서티가 낮은 LFP 배터리를 쓴다라고 하고요. 롱 레인지 비어클, 그러니까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차량 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같은 사이즈의 차량이 더 멀리 가려면 에너지 덴서티,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소재를 채용한다는 것이죠. 현재 다른 카메이커들도 우후죽순 전기차를 지금 개발을 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효율성을 보면 당연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일반 승용차나 트럭이나 그리고 대형 트럭이나 대부분 전기차가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에너지 효율이 4.2배에서 4.8배나 높다라고 테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차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리포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테슬라가 모델 Y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고 판매를 함으로써 주가가 뭐 10배 가까이 넘게 올랐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저가 모델,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트럭 기반의 밴, 여기에다가 버스까지 출시한다면요, 얼마나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가늠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를 다 실현을 하려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계산에 따르면, 자, 연간 배터리 전기차 신규 판매량은요 8,900만 대가 필요한데,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을 만든 데만 해도 890빌리언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비용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총 뭐 2,000빌리언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는 뭐 2,600조 원이 넘겠죠. 그런데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이 2,610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판매되는 차량을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돈이 뭐 2,000빌리언이니까 애플의 시총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또 천문학적인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인류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전기차로의 전환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요,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브랜드로 올해 선정이 되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자, 이를 2013년도부터의 브랜드 가치 순위의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요, 자, 2019년까지는 테슬라는 10위권 밖이었습니다. 2019년에 1등은 메르세데스 벤츠였고요. 2등은 토요타였어요. 테슬라는 10위권 밖이었는데, 보시면 2020년부터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라인인데요. 자,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바로 2020년에는 기가 상하이가 본격 가동이 되면서 모델 Y까지 출시를 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델 Y가 출시가 되자마자 기가 상하이가 본격이 가동되면서 모델 Y가 전반적으로 글로벌로 확산이 되면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올해 말에 무엇이 나오나요? 바로 사이버 트럭이 나오죠. 게리 블랙도 한수 거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에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면은 한 1만 대 정도, 많이 판매돼야 1만 대 정도가 올해 또 인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수량으로 보면 미미하기 때문에 테슬라 베어 세력들이죠, 곰들은 이를 되게 폄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곰들은 몰라요, 이 파급 효과를. 2020년에 모델 Y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는 급상승을 했고요, 주가도 똑같이 이렇게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올해 판매량은 미미하겠지만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모델 Y를 통해서 우리가 주가의 급상승을 겪었듯이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도 충분히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버 트럭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인터넷상 뭐 SNS상 널리 퍼지면서요.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올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이버 트럭이요, 현재 모델 3, 모델 Y가 판매되는 수준까지 오를 때까지 주식 투자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GM과 관련해서 2023년 1분기에요. 허머 이브리를 단 2대만 인도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배터리 관련 이슈가 있어서 리콜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저는 뭐 테슬라의 배터리 관련해서 리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테슬라에서도 리콜이 있었어요. 테슬라도 리콜을 하게 되면 이러한 레터, 그러니까 편지를 실제 테슬라 유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세이프티 리콜 노티스라고 적혀 있죠. 자, 이러한 레터를 받아보면 상당히 놀라겠죠. 그래서 한번 열어봤더니 여기에 OTA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레터를 받은 실제 트위터 분께서도 15번이나 이 레터를 받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한 번도 센터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업데이트로 다 해결을 했다라고 해요. 정말 불편함이 없었는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편지 분쇄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 이런 GM과 같은 다른 카메이커와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